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주교대 입학사정관 오승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2021학년도 공주교대 입시 결과 및 2022학년도 대입전형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대학의 간단한 소개인데요. 저희 대학은 1938년 개교하여 오랜 전통을 갖고 있으며 백제고도 공주에 위치해 있으며 우수 초등교원 양성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대학은 해외 교류 사업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7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대학은 수도권과 지리적 근접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대학은 최고의 면학 분위기를 자랑하고 있으며 선후배 간의 인적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고 학교 인근에 많은 먹을거리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2022학년도 대입전형 변경 사항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모집 인원의 변경인데요. 먼저 교직적성 인재 전형은 작년 30명 선발에서 80명 선발로 50명 증원되었으며 지역인재 선발은 작년 70명 선발에서 120명 선발로 50명 증원되었습니다. 반면에 정시 모집에서는 20명 감원된 149명 선발하게 되었으며 학생부 교과 전형은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형 서류의 간소화인데요. 저희 대학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가 폐지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학생부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 비율이 더 높아졌으며 2013년 이전 졸업자에 한하여 자기활동 보고서, 다시 말해 학생부 대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선택 서류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학년도 수시 정시 관련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시 모집 전형 요소 반영 비율인데요. 저희 1단계에서는 서류평가 100으로 진행되고 있고 2배수 선발을 합니다. 2단계 가서는 저희는 서류평가 50%, 면접평가 50%를 해서 1배수 최초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저희 1단계에서 서류평가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세 가지 역량, 지적 역량, 인성 역량, 교직 역량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36%, 32%, 32% 각각의 반영 비율이 있으며 평가 요소를 보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저희 대학에서는 수상 실적 및 독서 상황에 대해서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각 역량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 역량인데요. 지적 역량에서는 저희가 교과학습 발달 상황, 쉽게 말하자면은 내신 등급, 성취 등급, 표준 점수, 원점수, 심지어는 표준 편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의 지적 역량을 판단하며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통해서 이 내신 등급이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아울러 학업 역량이 충분히 반영되었는가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다음은 인성 역량인데요. 인성 역량에서는 다음과 같이 볼드체가 된 행동 특성 및 조합 의견, 그리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아울러 자율활동을 통해서 학생의 인성 역량, 옆에 평가 내용에 보시면은 예의, 나눔, 배려, 책임감 등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사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직 역량에 대한 평가인데요. 다음 부분은 평가 요소에 있는 바와 같이 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 동아리 활동 등의 볼드체가 되어 있죠. 이와 함께 진로 활동, 자율 활동, 봉사 활동 등에 대해서도 평가 요소로 반영을 하고 있으며 저희가 평가하는 것은 교육 관련된 사례 혹은 단체에 기여한 정도, 그리고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2학년도 정시 모집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대학은 정시 나군에 있으며 1단계에서 2배수 선발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수능으로만 선발하고 있으며 수능은 550점 만점으로 산출이 됩니다. 2단계에서는 1배수를 선발을 하며
면접에서 50점을 부여하고 최저 점수 27점, 최고 점수 50점, 총 다시 말해서 23점을 여기서 채점을 하는 건데요. 예, 저희 정시 모집에서는 참고로 반영 점수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음과 같이 반영 점수에 대한 사항인데요. 약간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디자인을 사용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수능 성적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수학, 과학에 대한 가산점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올해 전국 교대 중에서 유일한 가산점 폐지입니다. 아울러 영어 영역의 반영 점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며 한국사 가산점 역시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면접고사에 관한 사항인데요. 자, 면접고사에 관한 사항을 논하기에 앞서서 면접고사 일정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2021학년도의 경우 면접고사 일정이 서로 겹치지 않은 관계로 총 8개의 교대의 면접 날짜가 서로 겹치지 않았습니다. 소위 6교대가 실현 가능했었던 2021학년도였습니다. 아울러 2022학년도도 저희 대학 지역인재 선발 11월 25일 목요일 치러지는 지역인재 선발을 지원할 경우 6교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6교대 혹은 면접일자가 왜 겹치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다음 파워포인트를 보시겠습니다. 자, 면접고사 일정이 서로 겹치지 않게 되면 모두 면접고사에 출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중복 합격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서 추가 합격이 발생하고 그래서 추가 합격이 많이 발생한 한 해가 바로 2021학년도였습니다. 지역인재 선발 전형을 보시면은 추가 합격자 인원이 총 60명이 발생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는 저희 대학이 지역인재 선발을 운영한 이후에 최다의 합격자 인원입니다. 추가 합격자 인원입니다. 예비 순번 69번 중에 60번까지 추가 합격자가 발생하였고 교직 적성 인재 같은 경우는 총 29명 추가 합격자 중에 예비 순번 29번 중에 29번 전부 다 추가 합격자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면접고사에 대한 절차인데요. 먼저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면접 대기실에서 일괄 대기를 하시며 본인 순서가 되시면은 3분 동안 배부된 면접 문제를 열람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 필기구는 절대 사용 금지매요. 열람한 문제에 대해서는 면접 고사실에 들어가셔가지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면접 문제는 찬성 측 찬성 주장에 대한 근거, 반대 주장에 대한 근거를 발표하고 그 이후에 교육과 관련된 접합된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게 됩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면접 문제는 당해년도 신문기사 혹은 회자된 뉴스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2021학년도 수시모집 기출문제를 정리해 왔는데요. 작년에 주로 이슈가 되었던 코로나19 사태,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출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공주교대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페이지를 참고하시면은 거기에 자세한 문제, 실제 기출문제가 수록되어 있으므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면접 대기실 및 고사실 모습인데요. 자, 우측에 있는 모습이 대기실의 모습입니다. 자, 대기실에는 총 15개 혹은 16개의 대기실이 있고 일괄 들어가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각 대기실에서는 가장 우측 앞에, 가장 좌측 앞에 있는 학생부터 면접이 진행되며 해당 학생은 가장 먼저 3분 동안 문제를 열람을 하고 우측에 있는 면접실에 입실하여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면접관은 총 2명 계실 거로 예상되고요. 혼자서 앉으셔서 일대 다 면접이 진행됩니다. 면접 시간은 총 10분 내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21학년도 공주교대 수시 모집 결과인데요. 자, 수시 모집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공주교대가 70명 선발했을 당시에 이렇게 선발 결과가 일어났다. 고로 2022학년도 변경된 모집 인원에 선발할 때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추를 하십사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보시면은 합격자 내신 등급과 등록자 내신 등급이 서로 상이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추가 합격자가 많이 발생했거나
혹은 등록 인원이 많이 적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먼저 교직적성 인재를 보시면은 평균 합격자 등급은 1.86, 하지만 등록자는 1.99. 자, 최저 등급자를 보시니까 오히려 등록자의 내신 등급이 더 높습니다. 이는 2.35 학생이 다른데 중복 합격하여서 저희 학교에 등록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인재 선발인데요. 지역인재 선발 최초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은 1.76 등급으로 등록자 내신 등급보다는 높습니다. 등록자 내신 등급은 2.03이죠. 자, 여기서는 충분히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 평가에 반영이 되었구나 유추를 해볼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록 인원 79명, 그리고 추가 합격자 인원 60명, 다시 말해서 130등의 학생들에 대한 등급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농어촌 학생 전형을 보시면은 14명 모집에 5명 등록을 했습니다. 저렇게 된 것은 모든 대학의 농어촌 전형에는 동시에 지원하고 그중에 중복 합격함에 따라서 저희 대학에 등록 안 하고 다른 대학에 등록을 하고 그에 따라서 등록 인원이 저렇게 발생을 하였습니다. 혹시나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이 왜 등록 인원이 저거밖에 안 되나요? 저희는 2배수 선발 대학이기 때문에 수시 모집 6배수를 지원하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긴 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교직적성 인재와 지역 인재 선발의 내신 분포도, 서류평가 내신 분포도인데요. 교직적성 인재 평균 지원자의 내신 등급은 1.87 등급이었으나 보시는 바와 같이 1.61에서 1.99 사이에 대부분의 인원이 몰려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인재 선발 같은 경우는 평균 지원자의 내신 등급은 2.06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1배수인 70명 일대와 최종 합격자인 130명 일대의 분포도가 서로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2점대 후반의 학생들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올해 120명, 지역인재 120명 선발할 때에 있어서 다음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다음은 지역별 합격자 현황인데요. 자, 어느 지역에서 교직적성 인재가 합격자가 많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원자는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합격자는 경상권에서 많이 발생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충청권에서는 지원자가 적었죠. 저 이유는 바로 지역인재 선발에서 많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로 보고 있고요. 다음과 같이 성비 적용, 저희 대학은 참고로 성비 적용이 없는 대학입니다. 수시 전형에서 성비 적용이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성비에 따라서 과연 어떤 성이 더 유리한 평가를 받았을까에 대한 것으로 해당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요. 교직적성 인재 같은 경우는 남학생 총 22% 지원해서 불리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지역인재 남학생을 보시면은 20% 지원하여 18.57% 합격자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지역인재에서는 고교에서 어느 정도 학생에 대한 필터링이 이루어진 다음에 추천서를 제출해 주시기 때문에 학생의 수준이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된 상태에서 전형이 진행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수시 모집에서 고3 학생 대 재수생의 전형 결과인데요. 졸업 예정자, 다시 말해서 고3 학생들은 82% 지원해서 91% 합격을 했습니다. 유리한 결과를 냈죠. 그에 반면에서 등록자는 다소 줄었습니다. 이는 추가 합격자로 인해서 다른 대학에 등록함에 따라 등록 인원이 다소 감소됐으며 자, 졸업자의 경우에는 18.58% 지원해서 8.21% 합격을 했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인원이 최초합을 했으며 추가 합격으로 인해서 11.46%까지 등록 인원이 증가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전형 출신 고교별 현황인데요. 저희 대학은 모든 대학이 다 그러겠지만 블라인드 평가를 통해서 어떤 고등학교인지 모르고서 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이에 따라서 일반계 고등학교가 전체 89% 지원해서 92%의 합격자를 냈으며 동일하게 89%의 등록 인원이 발생했습니다. 아울러 자율고 같은 경우에는 전체 7% 지원해서 7% 합격했고 추가 합격으로 인해서 11%의 결과를 냈습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는 합격자, 등록자 없습니다. 다음은 2021학년도 공주교대 정시모집 결과인데요. 자, 정시모집 결과에서 여러분들께서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등급이 아니라 모집 인원입니다.
자, 수시가 종료된 이후에 정시로 이월된 인원수에 따라서 입결이 바뀌어지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16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모집 인원이 들쭉날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최대 285명 선발할 때가 있었고요. 최저 226명 선발할 때가 있습니다. 저 모집 인원은 등수로 생각하시면 돼요. 285등의 점수와 226명의 점수는 서로 다르겠죠. 그에 따라서 평균 내신 등급도 저렇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 최종 합격자, 최후 합격자의 내신 등급은 2.68등급이었습니다. 자, 작년에는 면접이 영상 업로드 면접이어서 2.03 점수는 순수하게 수능 점수로만 전형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정시 위주 지역별 합격자 현황인데요.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지원자가 있었던 반면에 합격은 충청권 지역 학생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정시 모집 성비 관련해서 나타났는데요. 저희 대학은 정시 모집에서는 성비 적용이 있는 대학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남학생의 지원율이 40% 혹은 44%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비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성비가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상 경쟁을 했고요. 합격자는 남학생들이 조금씩 더 좋은 결과를 낸 반면에 여학생들은 조금씩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통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시 모집 수능 위주 전형 일반 학생 전형에서의 고3 학생 대 재수생의 결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졸업자는 총 29%, 졸업생은 총 70.9% 나타났고요. 졸업 예정자는 다음과 같이 29% 지원했으나 23% 합격률이 떨어졌죠. 졸업자는 70% 지원했으나 76% 합격을 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수능 위주 전형 출신 고교별 현황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없었던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비율이 상당수 올라가고 있고 자율고 현황도 30%에 달합니다. 합격자가 30%죠. 반면에 일반계 고등학교는 지원자는 65%, 합격자는 63%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게 불리했고 그러면 일반계 고등학교에 이렇게 적었느냐? 수시 모집에서 다 합격했다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저희 공주교육대학교 등록금 및 학생생활관 현황인데요. 저희 대학은 입학금이 없으며 수업료 171만 2천원이고요. 앞서 말씀드려서 1인당 평균 장학금은 70만 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00만 원 정도를 학비로 내고서 학교를 다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생생활관 관련된 소개인데요. 전체 40%의 인원을 신입생 중에서 선발하고요. 해당 선발 대상으로 포함되시기 위해서는 모집 요강 작성 시 학생생활관을 반드시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학생생활관비는 80만 원 혹은 78만 원 정도고요. 다양한 부대 시설이 존재하며 학생생활관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좌측에 있는 사진은 학생생활관 내부에 있는 생활실이고요. 중간에 있는 사진은 카페테리아고요. 맨 끝 사진은 복도에 있는 냉장고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주교육대학교 소개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